민주당 내부에서 균열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게 이 탄핵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게 온갖 공격을 당해온 비명계 의원들도 지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급기야 공동대응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최악이다.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친명 1세계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튜브 언론 등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친문 팬덤 또 친명 팬덤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 매운맛이 다릅니다. 이거는 같은 당,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결국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세 가지. 도덕성 회복,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로 불거진 도덕성 회복,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비전 정치 회복. 자, 이런 내용들을 12월 안에는 마련하라,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명계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지원 기자. 일단 그 각자 도생하다 뭉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러면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가장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규모도 사실 한 4명에 불과해서 의원 전체 수에 비하면 매우 적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탈당은 하지 않고 당내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그렇게 큰 동요까지 일으키진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공천을 앞두고서 직전에 지금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이런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움직임을 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내 지역구에 자객 공천하지 말고 친명 경쟁 상대 공천하지 말고 나를 공천해달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것들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하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친명계에서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구자룡 변호사님, 계속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분들한테 뭐 좀 강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나도 당했다니까, 나도 문자 폭탄 받아요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니까 이분들이 이래서는 내년 공천 기다리면 오히려 정말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을 더 먼저 더 많이 하고 있던 이상민 의원께서는 오히려 저기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예. 그게 탈당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탈당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지금 참석 안 했다라는 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분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인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상 방치하고 계시거든요. 공천으로 가면은 사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거는 진짜 공천 투쟁이 아니라 당내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외면해버린 거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애당심에서 나온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저분들이 아니더라도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장난질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대놓고 도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개딸들이 합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외면하는 거는 사실상 영합하고 있다.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당내에서마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언급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혁신 경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홍 의원님한테 이거를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갈등은 있는 사람 좀 험지 출마해라, 나가달라. 그럼 이제 선택지가 있어요. 뭐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내 사람을 심는다. 이거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다음에 누구에게 물려주고 이 지역구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갈등의 핵심은 뭐냐?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군가 자객이 나타나서 나를 공천해서 배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반발심이
클까요? 나보고 나가라는 게 나를 밀어내는 게 반발심이 클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누군가 자객을 보내서 내가 아예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클까요?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항상 총선 때마다 어떤 총선 승리의 어떤 혁신이라든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진정성 보이기 위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항상 뭐 물갈이, 용태 이런 것으로 항상 있어 왔던 일이죠.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그래도 보수 우파 정당에 비해서 앞서 있다는 것이 이제 당내 민주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민주화가 지금 됩니까? 완전히 이제 당내 민주화 사라졌고, 그 다음에 도덕성 면에서도 보면은 좌파 정당이 우위라고 뭐 말로는 이제까 했는데 잘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뭐 성 문제라든지 돈 봉투 문제라든지 코인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도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진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방금 조금 전에 말씀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를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막 그 당내에서 막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다음에 어떤 공천 이런 것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념, 신념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리는 예.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조차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지금이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사실 지금 커진 건 아니잖아요. 이미 더 커졌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구속영장 기각되고 사법 리스크를 좀 줄여나갈 수 있어요. 물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많았어요. 방탄 비판할 때 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물론 조용히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개딸이라는 분들한테 욕을 먹고 저렇게 하고는 있지만 왜 그때는 기회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공천 앞두는 왜 이 시점에 하느냐는 비판 어떻게 이 보십니까? 선거가 다가오고 또 공천이 문제되니까 저거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저러한 움직임, 저게 지금 자기 반성과 성찰로 지금 이어져 가지고 저는 또 저게 또 혁신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국힘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혁신을 띄우고 또 그게 연일 보도가 되고 또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정책적인 이슈도 들고 나오면서 연일 언론의 관심을 끌었었는데 지금 저희 진영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자기들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또 그게 개혁으로 이어지는 저는 뭐 목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 옆에 또 사람들이 올까요? 저 아까 어느 의원이었죠? 한 40명까지 온다라고 얘기하는 김종민 의원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가령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그런 숫자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관건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당 지도부와 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관용성과 포용성을 보이느냐에 달려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얼마나 동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와 이제 강도가 정해질 텐데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과거에 분열된 모습으로 참패한 그런 쓰라린 그게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여러 사람들 지금 자객 공천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 이재명 대표도 받고 있죠. 안동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랑 국회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본인도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도 저 정도의 희생과 저런 걸 어찌됐든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든 알을 깨는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물론 0.5선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김두관 의원이 그것도 친명계로 알려진 김두관 의원이 다시 한번 들고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의원은 침묵을 하고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대신 나와 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요. 성남이나 대구나 안동을 포함해서 내가 어떤 역할도 하겠다는 정도의 그 메시지가 좀 나와줘야 핵심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0.5선에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개항을 해 주민들한테 중앙 정치는
인천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머리 염색도 하고 지역구인 계양을 쭉 돌았던 것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자, 김두관 의원이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는 그렇게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김두관 의원은 근데 사실상 뭐 친노무현계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친명계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제 마지막에 경선 투표 끝까지 하지 않고 후보를 이제 내주고 단일화를 이재명 대표랑 하면서 이제 친명계로 불리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친문이죠. 그때 장관 시작하고 정치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노무현 때부터. 이 어쨌든 이제는 이제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빼고 난다면 대체 민주당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많다라는 것들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 대표 스스로도 회의에 갈 때마다 이재명이라는 네임밸류를 뺀다면 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먼저 나서서 결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민주당의 혁신이나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먼저 테이프를 끊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아까 박찬대 의원도 얘기했고 오늘 그 아침에 그 전략위원장도 한병도 전략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제 인천이 아닌 또 다른 험지에 나가서 이제 선거운동,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당의 총선 승리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개항에 그냥 곧대로 재선에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의원직을 불출마하는 한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니 지금 안동 가라고요? 그럼 안동에 가서 이길 듯 말 듯 그 험지에서 싸우고 있으면 전체적인 총선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출마가 낫다. 어차피 꿈은 다음 대통령 출마라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국회 정치인으로서 개항에 간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방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미 뭐 여러 개를 대장동, 백현동, 병합회사 하나, 공직선거법, 조만간에 또 위정교사 세 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쌍방울이라든지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쪼개 후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면 당장 구속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정말 역대 대통령 후보가 떨어졌는데 곧바로 이어서 조금의 어떤 외유 기간도 두지 않고 송영길 대표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개항에 어렵게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완전히 아마 제가 볼 때는 데스노트 하면 적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보란 듯이 동네 한 바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유튜브 본인 촬영을 하면서 개항을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나는 개항 벗어나지도 않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딴소리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공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결단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두관 의원은 먼저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침묵보다는 이제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본인께서도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어떤 모종 결단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